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데 사실 대답을 보면은 부동산 방송이 맨 처음 생겼었을 때 부동산 경제 TV로부터 부동산 방송이 생겨났을 때 그때 프로그램 이름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한 14년 차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경제 팍스TV는 한 2, 3년 전에 출연을 했다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에 매주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이 시간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노하우를 총 정리를 해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2부를 책임져 주실 첫 번째 월요일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이십니다. 자, 부동산 관련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방송 말미에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고척이동 250번지 있는데 이번에 모아주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근데 아파트 값이 거기는 너무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뭐 도중에 정리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한 5년 됐어요. 네, 5년 되셨고 고척 이동에 있는 250번지라고 하셨는데 상가주택이신가요? 네, 상가주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하는지 지금쯤 하는 게 괜찮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 지금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저를 뵌 적 있나요? 아, 뵙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제가 그 방송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뵙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제는 못 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회 있으면 뭐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뵈러 오면 좋을 것 같고. 네. 우선 그 감사합니다. 모아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이번에 모아주택- 선정됐어요. 네, 모아주택이 서울시에서 한 30군데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네. 21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예. 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모아주택의 개발 진행 형태와 네. 재개발 진행 형태는 네. 조금 달라요. 네.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물건 있잖아요. 예. 그 물건이 양면으로 뒷면 앞쪽이라 보면 도로가 있죠. 예. 도로와 도로 사이에는 뭐 한 블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한 예. 블록에는 뭐 한 네. 작게는 한 5, 6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의 집터들이 예. 어울려 있죠. 네. 그런 지역들을 따로따로 블록별로 예. 다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을 여러 개 붙어 있으면은 지역이 예. 넓어지죠.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만약에 거기에 한 개만 한다 이러면은
주차 시설이나 주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협소하겠죠. 예. 그런데 지역이 붙어 있으면은 그 지역을 예.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넓게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형태고 예.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 지역 전체를 예. 아예 전부를 밀어버리고 예.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지어가는 그런 형태가 재개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개발은 그 지역 전체의 사업이라고 하면은 모아주택은 그 블록별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그 블록이 예. 여기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블록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 사업성이 예. 좋은지 나쁜지 옆에 블록보다 우리 블록이 더 못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조금 복잡해. 이게 처음 오세훈 시장이 서울 예. 시내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한 80만 호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 단독 다가구 다세대들이 있는 지역을 전체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블록별로 개발 사업을 해서 중층 예. 이상의 아파트로 만들어가는 형태. 예. 이 형태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면은 예.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지을 수 있게 해줘요. 그걸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준다 그러는데 종상향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예. 그런 대신에 공짜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종상향 시킨 부분의 상당 부분 약 50% 가까이는 또 서울시가 가져가요. 예. 그러더라도 더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런 반면에 규모가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삼성이든 뭐 어디든 와서 이 전체를 재개발해서 뭐 포스코 더샵 아니면 뭐 레미안 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예. 블록별로 자칫하면은 업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그 블록이 정말 큰 블록이 아니면은 대기업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거 사업을 해서 거기서 마진을 낸다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 식구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이름 있는 메이커 일군 업체들이 과연 이거를 조금씩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돼요. 확 붙을지 안 붙을지. 예. 재개발 지역 안에서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모아주택과 재개발의 차이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모아주택이 선정이 됐잖아요. 네. 선정이 되고 나서 난 뒤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단지 선정만 한 거야. 네. 선정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그 구로니까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이거 사업 계획을 짜요. 네. 사업 계획을 짜서 그다음에 네. 서울시에서 예. 그걸 검토를 하고 네. 또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오케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는 사업지다 하고 지정이 돼요. 예. 지정이 딱 되면 이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행을. 네. 이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 네. 주민들이 구청이 사업 계획을 짜서 이렇게 딱 서울시에 갔는데 주민이 딱 보고 야 이게 뭐야? 우리 나 이거 안 해. 네.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 그럼 이건 진행을 못 해요. 아, 됐어도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네가 네. 모아주택을 하고 싶다 그랬지. 일단은 네. 네가 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할게. 아. 그게 선정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잘 된다, 못 된다 어떤 쪽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네. 분명한 거는 장점은 서울시가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주어서 사업을 안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네. 건물을 좀 더 지어줄 수 있게 해주니까 좀 더 사업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는 거는 좋은 점. 네. 나쁜 점은 전체를 한꺼번에 물어갖고 개발로 가면 괜찮은데 그런 네. 형태가 아니라 블록별로 가면서 그 사업이 단지별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게 아직까지 뭐 예. 선례가 많은 게 아니니까요. 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잘
이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게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네. 점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두 번째 불안한 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안한 점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네. 우리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요즘 뉴스 나오면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막 그러죠. 예. 물가가 너무 올랐죠. 그렇죠?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우리 시청자분도 하다 보면 돈은 더 버는 것 같은데 더 가난한 것 같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실질 소득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너무 높은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예.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갖고 돈이 풀려나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면은 돈 빌렸었던 회사라든가 개인들은 엄청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투자하려는 사람은 돈 빌려서 투자하려고 안 하겠죠. 예. 그러면 경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예. 사업도 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추상적이지만 이런 방송 시간에 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면 제 세미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예.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은 제가 네.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땅이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45평인데요. 땅이 45평이면은 네. 이 동네의 공시지가 자체가 네. 잘은 몰라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예요. 아. 거의 대다수가. 예. 그러면은 이게 실거래가는 네. 2천만 원, 2,500만 원 돈 가까이 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물건이 정확하게 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거래는 네. 8억에서 10억 사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금액보다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는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일단은요. 일단은 엄청 그렇게 내려가네요. 저는 이제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네네. 자료를 딱 보고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뭐 8억이든 10억이든 팔 수 있으면 네. 딱 팔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네. 좋다. 그러나 이것이 뭐 6억, 7억 가고 뭐 이렇다 하면은 굳이 뭐 그 정도 받고 팔 필요 있는가? 이런 한 생각이 또 8억은 있어요.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8억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은 네. 이제 모아주택 했으니까 사람들이 덜썩덜썩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리하고 나서 이 8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만 확실히 정해지면 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 받더라도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돈 더 내고 받아야 돼요. 돈 안 내고 공짜로 받기는 힘들 거예요. 네. 모르긴 해도 아마 네. 한 최소 2억에서 많게는 한 4, 5억은 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측. 네. 그렇게 참고하셔서 행동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 공공 주도로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혹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들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내 사업성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또 좋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네,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지, 어떤 주택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도 일동에 네. 빌라를 갖고 있는데요. 한 네. 이제 10년 안쪽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실평수하고 대지권 비율하고 뭐가 다른지 그게 궁금한데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네. 지금 동작구 상도 1동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을 10년 안쪽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여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네네.
자, 우리가 상도역에 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라고요? 재개발이 되게 되면 재개발이 형- 되면은 네, 지금 네. 저 구역 지정 받으려고 동의서 받고 있는 중인가 봐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 네, 네. 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 매도 시기는 언제쯤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쪽에서는 뭐 이게 뭐 대지권 비율을 얘기를 하던데 대지권 비율로 만약에 현금 청산되면 대지권 비율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사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째, 재개발 동의를 받는다고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네. 재개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이전에 그 네. 지역이 재개발을 하기에 적합한 만큼의 네. 건물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느냐. 법적인 노후도 충족 요건이 있어요. 네, 그 충족 요건이 일단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업성이 나쁘다면 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전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재개발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네, 지금 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매도 시기는 늦게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재개발 구역으로 딱 지정되면 금액이 프리미엄이 매덕이 그냥 뛰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팔고 네, 나가서 내가 이 돈으로 다른 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그거 하나 판단을 해야 되고 네,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아파트가 생기죠. 네, 물론 돈은 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좋은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왜 이러냐면은 네. 재개발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네, 그 동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재개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네, 만약에 되어서 청산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청산은 대지권 비율을 가지고 청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청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평가를 합니다. 평가. 네,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 같으면 30평대 아파트가 땅 지분이 한 10평 뭐 대충 이렇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그 동에 땅 50평 있는 것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지권만 갖고 따지면은 아파트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파트 있는 사람이 재건축되면 전부 다 손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공동주택은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네, 그런 공동주택에 관련된 공시 가격이 있어요. 네. 또 거기에 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하고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공시 가격이 있고 네, 또 건물 가격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조금 이해가 가는 수준으로 맞아져야지. 네. 현실의 아파트는 10억이고 단독이 8억인데 땅이 넓다고 단독은 15억 해주고 아파트 6억 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대지권 갖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다. 네.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으로 청산을 한다. 또 청산하는 시기는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지역이 개발이 거의 끝나가면서 줘요. 그럼 시세대로 지금 준다 그 말씀? 아니 평가 금액. 평가 금액이요? 매매 그러면 시세는 우리가 거래될 때 5억이더라도 네. 평가를 하면 2억 나오기도 하고 1억 나오기도 하고 3억 나오기도 해요. 공시지가로. 아니 공시지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방금 제가 설명 들었는 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실평수가 15평이고요. 전용이 9평인데 네. 그쪽에서 말하기를 여기 4평뿐이 안 되는데요. 대지가 이렇게 그거는 말하는데요. 무시하세요. 그죠? 땅 지분 갖고 하는 거 무시하는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네네.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중하게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예, 요번 모아타운 그 방화구역 내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요번에 모아타운 할 때 대지 지분이 이제 10평 정도 되는데, 네, 요 방화동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주변을 보면은 제일 높게 올라가는 게 16평? 16층? 네. 15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여기가 사업성이나 이런 게 좀 어떤가 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변에 공항도 있고 아무래도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향후 전망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제가 조금 잘 안 들려요. 조금만 가까이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방화동에 대충 번지수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보세요? 예, 583번지요. 583, 예. 583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번지수 나왔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네, 윗부분이거든요. 새싹 어린이 교통공원 위쪽 거기네요. 윗부분. 예, 대충 알겠습니다. 블록. 자, 여기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아 주택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예. 모아 주택으로 되었는데 조금 아까 질문이 조금 어눌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요. 이 지분하고 뭐라고 하셨죠? 예, 빌라 소유인데 대지 지분이 10평이고 네. 그리고 이 방화동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지 오케이. 않습니까? 고도 제한인데 사업성이 나오느냐? 예. 그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예, 자, 중상향 일단은 시켜줘도 15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예. 자, 기본적으로 말이죠. 우리 법이 우리가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주거지역 용도 지역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러면은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법상으로 보통 7층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15층 중층까지도 풀어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층 지대는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왜 제 생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초창기고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이게 가만히 있어. 여기가 마곡이니까 강서구청 있잖아요. 예. 강서구청에서 관리 계획을 짜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검토를 해요. 그러면서 주민 공람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확정적으로 이제 100% 확정을 이제는 이거 진행한다. 라고 이제 모아주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서류 단계예요. 서류 단계. 그러면 요 단계에서도 구청에서는 짜는데 구청에서 짤 때 지금 고도 제한이 있는데 그 고도 제한을 무시하고 짠다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아요. 그 고도 제한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고도 제한을 넣는다고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최고층, 15층, 중층 이상보다는 중층 이하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중층이면은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현 상태에서 모아주택을 해서 용적률을 좀 높여주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모아주택을 진행하게 되면은 종상향을 시키면서 일단 용적률을 더 높여줘요.
고도도 그 정도까지 15층 중층 가까이까지는 해주면서 면적을 그만큼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니까 현재 법상의 현재 상태보다는 사업성은 조금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 딱 듣기에 이 지역은 그런 형태로가 아니면은 아마 영원히 개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김포공항이 있는 한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주민들도 아마도 이런 지역은 주민들도 상당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양보하는 그런 쪽도 가야 되었고 서울시도 무엇인가 묘미를 찾아서 그런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갈 수 있는 어떤 모양을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하지 단지 지금 상태에서 무화주택이 이제 초창기인데 무조건 사업성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방송 첫 번째 분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블록별로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블록별로 가기 때문에. 전체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선정되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프리미엄이 혹시라도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붙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방화동 공항이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 고려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또 용적률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동백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안전하게 진단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표님,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는 앞으로도 현재 계획이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에 출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만큼 제가 출연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전달에 있었던 상황과 향후 전개된 상황을 같이 종합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백 코너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동백 코너의 시간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서 상담은 3번을 해드렸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상담이 보통 5, 6번씩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차동백 코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코너를 좀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은 크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내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시장을 전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전망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요, 돈이라는 요소가 있고 공급, 물건이라는 요소가 같이 존재해요. 그런데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는 기본적인 수요를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세계적인 경제가 안정이 되고 하면은 이러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성도 높아져서 많은 돈들이 실물 가격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풀린 돈이 많아서 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죠. 코로나가 되었고 세계 경제는 공급망이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자유로운 이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졌죠.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돈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풀려진 돈은 생산적인 것에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곳,
부동산이라 주식이라든가 이쪽으로 돈들이 다 흘러가서 전 세계적인 주식과 전 세계적인 부동산 주택 가격을 상승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런 주택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에 대한 가격, 그 가격 상승, 실물 가격 상승, 그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슈퍼 인플레이션화 되어버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 인플레이션화 되었죠. 이런 슈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이야. 그런 수준이 있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몇십 년 안에 한번 겪도 보도 못할 정도로 너무 물가가 높아 하는 수준이 있는데 어떤 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서 4%, 5% 가서 경제 성장률보다 좀 더 높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슈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은 거의 잘 안 씁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일단 너무 높다, 낮춰야 된다.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래야 실질 성장이 되니까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 8%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경제 성장률의 2배씩 막 올라가면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물가를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물가가 높아지면은 자,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들은 인건비는 도저히 지금 인건비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급여를 더 높여달라고 할 거고 급여가 높아지면 또다시 다른 소득이 또 높아질 거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실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슈퍼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잡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잡아야 되느냐?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수준보다는 더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8%가 넘어갔어요. 8%가 넘는데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뭐 3, 4% 미만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은 얘가 상식적으로 약 한 2%, 3% 미만까지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역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급여가 올라가도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약 5%대라는데 조만간 6%대가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원래 목표치가 예상치가 약 한 2.6%로 나와 있어요. 저는 작년에 제 의견은 2.5% 정도밖에 안 갈 것이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2.6%의 한국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물가는 5%예요. 이러면 우리는 단순 계산치로 1년 농사 벽날 지어봐야 1년 농사 지었는 만큼 역후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가가 올랐는 원인이 있겠죠. 이 물가의 원인은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요. 수요가 뭐냐? 돈이에요, 돈.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가 되어서 돈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 돈들이 어디 가나 쉽게 돈 벌 수 있는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또는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급이 감소되었다. 이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자, 이 공급의 감소는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제대로 물량 공급이 안 됐다. 이렇게 있죠. 원래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밀은 전 세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20, 30% 이상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생산을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항구에 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밀이 해외로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바다가 전부 폭탄이 매립이 돼 있었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도 그 폭탄을 제거하는 데만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올 한 해 우크라이나가 생산되는 밀 생산량은 추측컨대 종전의 7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30%라는 물량이 줄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겠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밀가루와 관련된 산업들, 식당들 거의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를 올리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에 강대국 간에 서로서로 자기가 1등이라고 패권 다툼을 하면서 편갈래기가 돼버린 거죠. 전 세계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등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물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우리가 0.5%이던 것이 지금 1.75까지 갔는데 아마도 올해 말까지 가면은 약 2.5에서 3% 정도까지 갈 것 같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대출 이자도 늘어나고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압박도 2배 이상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0.5%대의 대출 금리가 3%로 유지하고 있던 것을 지금은 거의 한 6%까지 올라왔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IMF 때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 회사를, 그때 대출을 받았었을 때 기업 대출이 이자가 약 한 13% 내외였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IMF가 딱 터지니까 그 일반 시중은행에 제가 냈던 기억이 25% 이자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거의 2배, 지금도 거의 2배를 가죠. 이름은 IMF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세계가 위중하다. IMF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위중했고 아시아권이 조금 위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줄여야 돼요. 수요를 줄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지면 그만큼 경제는 어려워지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떨어지고 당연히 부동산 시장 가격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공급이 정대가 돼요. 이건 밀가루든 뭐든 다 이 공급이 가스가 됐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는 종식될 것 같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만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서 쓰는데 이 가스 수입량이 점점점 주니까 유럽은 이제 죽겠는 거죠. 이 가스 가격이 점점 폭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냐면은 수요라고 하는 거는 축소시킬 수가 있다. 수요, 돈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는 침체가 우려가 된다. 돈을 줄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가 돼요. 경기가 침체를 어느 정도 감수를까지 할 거냐. 정말 자칫 경기가 너무 죽어버리면 이런 물가가 떨어져도 경기가 파탄 나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공급은 전쟁 후에 강대국 간의 대립이 완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 슈퍼 인플레이션 문제는 제가 보는 눈에는 결코 이거 1, 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안 닥치면 좋겠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가 세계 경제가 닥쳐버리면 우리 부동산 가격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최악의 상황에서 세계 경제 침체로 갈 수가 있다. 최소한 몇 년은 어렵다. 주식 부동산은 심각하게 하락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이번에 부동산 시장 한번 보죠. 왜냐하면 이런 경제 상황이 부동산 상황으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리가 일단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겠다,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위축되고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영끌 같은 경우에 10억 미만의 작은 주택들을 살 때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영끌들의 투자는 당연히 위축되거나 거래가 사라지게 돼요. 영끌 투자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젊은 층에서 영끌들이 약 한 8억짜리 물건을 구입을 한다면 그 8억짜리 물건을 팔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40대겠죠. 그 사람은 분명히 몇 억을 더 보태서 10억이나 12억짜리 집을 살 겁니다. 그걸 팔았는 사람은 또다시 한 50대겠죠. 그 사람은 다시 15억짜리. 그걸 팔았는 사람은 50 중반이나 60 가까이. 그걸 팔았는 사람은 18억, 20억짜리. 이렇게 영끌들의 거래가
연쇄적으로 파생 거래를 일으켜요. 그런데 연끌이 스톱됐다. 그러면 거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연끌의 거래가 최소 거래가 없어지면 거래량은 종전에 비해서 80% 이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전에도 그랬어요. 07년 꼭지점을 지나고 나서 그랬고 이번에도 제가 예외 없이 수년간 제가 말 들은 대로 예외 없이 지금 거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현재는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경쟁 구도로 있지만 거래는 안 되고 결국에는 어느 쪽에 무게 힘이 실리느냐,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살 것이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갔다. 과거의 경험치가 있는 거죠. 2007년도 꼭지점 찍고 8년, 9년을 보합권으로 가다가 10년, 11, 12, 13, 14, 15 동안 쫙 떨어져 버렸죠. 그런 형태로 같이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주택 공급량 확대 계획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수요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두 번째는 공급량이에요.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2030년까지 한 80만 호 정도로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3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하고 붙어 있는 아주 1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의 물량이 약 30만 호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까지 다 합쳐서 2030년까지 대충 잡아보면은 약 한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이 계획은 잡혀 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실천만 된다면 200만 호 이상이 앞으로 7, 8년 안에 200만 호 이상의 전세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아마도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결국에는 투매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세로 지금 전향되는 것은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했었는데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 월세 전향조차도 금액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경기를 침체를 일으켜요. 그래서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늘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걸 팔아서 내가 다운사이징을 하고 노후를 해야지라고 계산했었던 분들이 아니야.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걷잡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지금 요 정도라도 팔자 하면서 다시 매도에 동참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또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건들을 보면은 어떤 여건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끔 만들어져가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안전하게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형태로 가든지 지금 어렵습니다만 아주 소액 투자를 해서 그런 투자를 잘 굴려갈 수 있는 돈이 회수될 수 있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뭐 6, 7년 또는 10년 안에는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안전한 투자, 이런 투자 이외에는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자, 차동백 코너 오늘 하신 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잘 들어보시고 이런 참고를 하셔서 부동산 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차동백 대표님께서 세계 경제 전망과 또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흐름들 예측해 주셨는데요. 향후 부동산이 좀 상승하게 될 요인이 적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가 많고 또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동백 대표님께서 1:1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예약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대표님께서 1:1 무료 세미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 무료 세미나는 아닙니다. 그게 조금 오류인 것 같고요. 무료 세미나 있는 걸 맞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날, 매주 주말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동백 코너를 통해서 아주 뭐 짧게 한 20여 분간에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아마 제 세미나에 오시면은 시간이 짧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걸립니다. 제 세미나는.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들어온 지 18년 차인데 뭐 이런저런 거 많이 겪었겠죠. 많이 겪고 나름대로도 공부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앉아서 유튜브나든가 다른 방송 듣는 것보다도 저는 무조건 제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셔서 들었는 거와 오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제 세미나 오셨던 분들이 세미나를 끝나고 후회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그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는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7호선 논현역이라서 그렇게 뭐 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따로 정해진 건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현재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이거와 더불어서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질문은 제가 다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하는 것이 좋겠고 오다 보면은 옆에 오신 분이 질문하는 것도 듣고 본인도 해보고 또 뭐 각종 세미나를 하다 보면 각종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 것들을 즉석에서 해결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내 재산을 잘 굴릴 수 있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자산을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와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한국의 금리, 한국 부동산 정책,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해보면은 3시간에서 한 5시간씩 제가 하는데 4시간씩 이렇게 해도 뭐 오신 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리 바쁘시고 하더라도 꼭 세미나 시간을 이용하시라고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수록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께서 직접 세미나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투자 관련한 질문들, 그리고 요즘 매도라든지 매도 시기 또 전략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좀 자세하게 거주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보유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자세하게 좀 보내주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무료 세미나 시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그리고 토요일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번호 마찬가지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